안녕하세요. 뻔뻔한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고환율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을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 부분 환율 부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환율이 가장 저격할 수 있는 부분, 바로 물가죠. 물가의 안정성을 최후의 어떤 지상 과제로 생각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이 상태, 상당 부분 물가에 직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12월에 비해서 1.9% 거의 2%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넉 달 연속이라는 점입니다. 1%대라는 얘기죠. 그만큼 물가의 어떤 하향화, 이게 조금 상당 부분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데, 최근에 1,500원까지 이를 정도로 가까워진 이 환율 문제 때문에 물가는 거의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 발표 현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습니다. 식료품, 에너지, 재외지수 동향 역시도 전달보다 좀 높고요. 월별 농산물 및 석유류 재외지수 동향 역시도 전달보다 상당 부분 높아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상승, 신선식품 지수 역시도 4. 대부분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마트에 가서 가격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눈에 띄는 물가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표 자체에서도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거비 포함 지수가 역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1.7%, 역시 주거비 부분도 상당 부분 상승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 자체가 상당 부분 불안정하다라고 단적으로 말할 정도인데, 지출 목적별 등락률을 봐도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훤히 다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쳐들고 있죠. 뭔가 하향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뭔가 치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오른 것, 환율 상승으로 인한 석유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수입해야만 뭔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은 거의 물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농수산물 가격이 좀 잘 잡히지 않았는데, 여전히 12월 연말에 이르러서도 상당 부분 이 가격 단가가 제대로 지금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만큼 소비자 물가 추이 지수 보면 그래프상으로서는 2.3% 정도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도 2025년도는 아마도 이 2.3%에서 2.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2025년도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대외적인 어떤 큰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이기 때문에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 견고한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느니 고환율에 물가 비상이 걸린 건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치솟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일정 부분 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경기 자체가 너무 지금 하방 압력으로 지금 내리꽂히고 있으니까 한원 입장에서도 이걸 경기를 좀 띄워야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에 0.5% 정도의 B컷을 단행하지 않을까. 물가도 비상이고 경제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진한 모습도 비상인데, 어느 저울추에 더 무게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음 달 기준금리의 인하 그 방향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는 거는 결국 미국 국채의 어떤 영향이 상당 부분 입김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오늘 4.6%에서 지금 4.5%로 살짝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환율도 1,480원대에서 지금 1,470원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 국채의 어떤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원화 가치인데, 계속적인 초강달러 현상은
2025년도에 뭐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졌지 그렇게 잦아드는 어떤 느낌은 가지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치고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뭐 KDI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이죠. 뭐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외환정책 실패가 현실화되면 최악의 경우 다시 외환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를 쏟아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외환보유액이 뭐 4천억 달러 넘어가고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미국 주식 채권만 뭐 1259억 달러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럼 뭐 IMF가 다시 오겠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지금 경제 기초 여건, 지금 한국 이 경제 기초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붕괴 수준에 와 있을 정도로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뭐 무역 기조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보호무역 뭐 어마무시하게 세워지고 뭐 관세가 공격적으로 매겨지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약화된 경제 기초 여건 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지금 이게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환율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건 그만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한은과 정부가 치솟은 환율을 비롯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유한 달러 뭐 대폭적으로 매도하고 원화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소진할 경우에 달러 빚을 갚지 못해. 그렇게 되면 1997년 IMF 이게 옛말이 아니란 얘기죠. 2025년도에도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4년 고환율 이 비교를 해보면 IMF 때는 2,000원이었어요. 뭐 1997년도에도 환율이 2,000원이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1,600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 1,480원 정도 찍고 있는데 2,000원 뭐 달했던 IMF 외환 시기에는 외환 보유고가 뭐 바닥이 났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리먼 사태,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었고요. 1,480원 정도 되는 2024년 환율 위기는 지금 뭐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강세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뭔가 좀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2024년과 2025년이 좀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 지금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건 추가 상승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환율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뭐 대표적인 자산 가치 붕괴 찾아온 게 1990년 뭐 최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세계 경제 2위였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14위, 15위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일본의 버블 경제, 버블 이 붕괴를 맞닥뜨린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뚝 떨어지는 그죠? 자산 가치가 뭐 완전히 뭐 파괴됐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는데 당시의 일본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본 정부의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 부동산이 껴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도 자산 가치에 가장 선순위에 뒀던 것이 부동산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뭐 경제 전반적으로 뭐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거품 경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뭐 당시에는 뭐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그동안 믿었던 자산 가치가 완전히 괴멸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로 1994년 GDP가 5조 달러였는데 2021년 일본 GDP가 5조 달러 똑같아. 거의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GDP 구조가 똑같다라는 건 일본이 거의 성장을 못했다는 얘기죠. 저성장, 계속해서 일평생 저공비행하는 것처럼 경제 수준이 회복세를 띄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이 경제 붕괴는, 버블 붕괴는 엄청난 이 위기를 불러왔었는데 지금 이 환율 부분, 한국이 지금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지금 환율을 어떻게든 좀 방어하기 위해서 구두 개입을 하면서 뭔가 심리적 어떤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보려 하지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불안 심리는 고조가 되고 있고요. 외환 보유고 4,500달러 뭐 적정 외환 보유고를 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지지대를 형성해 준다면
이 외환보유고는 좀 건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환율 방어만 무조건 4,500달러 외환보유고 믿고 하다가는 뭐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그래서 뭐 기존에 500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외환 스와프 지금 뭐 규모를 좀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지금 당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뭐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한 관세 뭐 여러 가지 이 무역의 다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국민들이 또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환율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면 구매력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75% 자산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에 딱 묻혀 있는데 지금 이게 돈이 돌지를 않아. 왜? 아파트가 제대로 뭐 입고 출고가 안 되니까. 인풋 아웃풋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뭐 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동안 최고가를 찍었던 최고 상승 아파트 한번 볼까요? 10일, 25일부터 31일까지. 레미안 라그란데 25평짜리가 10억 8천만 원. 이게 최고가래. 그동안 뭐 50억이네 30억이네 하는 말들이 다 증발돼 버렸죠. 뭐 기름 뉴타운 4단지 2편한 세상은 뭐 마이너스 1억이 뭐 어느 정도 하락폭을 줄이는 게 다행일 정도로 지금 최고 상승 아파트의 신고가 최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최고 상승 아파트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완전히 허허벌판이죠. 그리고 서초구도 마찬가지고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최고가 찍은 아파트 없어. 송파구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고가를 찍지 못한다는 건 아파트 가치를 정말 앞에서 견인해 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그 초고가 아파트들의 가치가 지금 상당 부분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에 뭐 최근 하락 아파트, 마포구, 송파구, 동작구, 동대문구, 강남구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2주일 거래 상간에서 5억 이상 떨어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4억 이상 떨어지는 것도 뭐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좀 심각합니다. 2주일 동안에 화성시, 고양시, 파주시, 의왕시 등등 해서 2주일 정도 됐는데 뭐 4억 8천, 4억 6천, 4억 5천, 4억 거의 5억에 가깝게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경기도 역시도 집값이 심상치가 않고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2주일 거래 뭐 송도 그리고 청라 할 것 없이 여기는 뭐 6억 이상 떨어지네요. 와, 거의 뭐 50% 이상 반토막이 지금 처절하게 나고 있는데 4억, 3억 뭐 떨어지는 파이가 굉장히 두텁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물가 상황이 이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구매력 부분에서 상당 부분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려던 수요들이 손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워낙에 아파트 값이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수직 하강하고 있는데 저점에서 잡으려는 수요도 있고요. 더 이상 뭐 아파트의 어떤 가치적 체계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그런 요소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등을 휙 돌려서 금융시장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 변동 요인에서 뭐 수입 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환율 구조니까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상당 부분 치명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이 발표한 물가 상승의 실질 구매력 감소는 4% 정도. 특히 저소득층 물가 손해 더 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는 거의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플레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세가 뭐 어마무시한데 누가 가장 고부가가치의 아파트 살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뭐 금리 내린다 하지만 고금리 상태 여전히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 지금 뭐 경제 호황이다, 골디락스라 뭐 이래가지고 경제 상황 좋아져, 뭐 고용 지표 좋아져, 물가 안정세 하지만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 굉장히 지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층의 구매력이 뚝 떨어지게 되면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중산층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신용카드 연체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카드 회사에서 대손 처리한 금액이 뭐 67조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게 5.2%에서 6.1%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미국도 1년 동안 88조 그리고 대손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도 남아있는 게 55조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재정 상태가 상당히 건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겠습니까? 전략 자산 비축할 것이다. 결국 100년 전에 철강 산업에 비유할 정도로 가상화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역시 지금 미국 재정 적자 부분을 가상화폐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1억 5천까지 지금 찍었다가 1억 3천으로 뚝 떨어졌죠. 이더리움 역시도 500만 원 수준에서 490만 원으로 떨어져 있고, 좀 리플이나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등 알트코인 역시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1월 20일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어떤 방향의 궤적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집중하는 이유 딴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가상화폐가 국채라는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채,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을 기준으로 유통량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지금 10년물 오늘은 4.5%로 조금 내려왔는데 거의 내년 1월에는 5%까지 오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쌓아왔잖아요. 살짝 떨어졌는데 이게 국채라는 어떤 보증, 이 믿을만한 초강달러의 어떤 백업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상화폐 쪽으로 우회로를 틀어서 4경 8천조나 되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미국 달러는 2년 내 최강세 계속될 수밖에 없고, 신중한 연준, 매파적 긴축이나 발표했지만 트럼프 정책은 계속적으로 달러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높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돈이 잘 돌아야 할 한국 부동산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 가장 돈이 나오고 또 들어가고 활발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전세시장, 상당 부분 지금 위축되고 가고 있죠. 집주인들이 내줄 돈이 없어. 그 정도로 지금 세입자를 오히려 붙잡아야 할 만큼 전세시장이 상당 부분 낮춰지고 있어요. 4억 내릴 테니까 계속 살아주세요. 전세값 수억씩 낮추는 집주인들, 2023년 상반기 보도였는데 지금 2024년 더욱 2024년 하반기 되면서 이게 분위기가 싹 꺾이기 시작하면서 연말 되면서까지 이게 전세시장이 상당 부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남구 보세요. 전세시장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 10억,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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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이 정도 큰 파이 이 격차를 두면서 전세가가 거의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전세 발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문부호가 생길 정도로 상당 부분 상급지에서의 어떤 전세 가격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돈이 기본적으로 안 도니까, 세입자 빨리 회전시켜야 하니까 집주인들이 이 전세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화폐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송파구도 마찬가지죠. 파크리오를 중심으로서 8억, 7억,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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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와, 이 정도로 지금 전세가가 역전세 방불케 할 정도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동구도 마찬가지. 일주일 거래인데도 4억 이상씩 날아가는 곳도 있고, 거의 3억 가까이 전세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마찬가지고요. 4억, 3억 이상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전세 시장만 딱 봐도 기본적으로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 파킹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세가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전세가는 거의 끝이 어디에 보일 정도로 상당 부분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죠.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실 분들은 2025년 상반기를 조금 노리셔도 되는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워낙 높아서 되도록이면 내가 꼭 아파트 전세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가 없이는 무작정 대출 받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노원구도 아파트 집값이 전세가가 8억에서 4억까지 반토막 나는 곳도 많고요. 대부분 4억이야. 그리고 3억 이상 떨어지는 곳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물가 상승 압박은 결국 구매력 감소, 이전과는 달라요. 이게 구매력 감소가 아파트 가치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는 그닥
단기적 요소로만 작용했지 이렇게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별을 선언한 수요 감소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가장 자본 회전력이 빠른 전세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역전세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 KDI가 환율로 인해서 다시 IMF가 올 수 있다는 충격적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물가의 근간을 이루는 환율이 치명적인 약세로 인해서 전체 자산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2025년도에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가격 조정이 아파트 시장에서 오게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전반적인 전체 경제축이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와중에 집을 고점에서 손절했던 수요,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KDI가 정말 충격적 발표를 했습니다. IMF 다시 온다 라는 말을 뱉을 정도로 지금 환율 부분이 상당 부분 불안해지고 이 환율과 직결된 물가 부분도 지금 상승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자금 회전이 가장 인풋 아웃풋이 빨랐던 전세 시장에서 하락세가 계속해서 그 파이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매매 시장을 두드려 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 잘 지켜보시고 틈새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버블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